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4월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표창 수여, 코로나19 주간 동향보고, 구동 주요 업무 보고, 부구청장님 당부 말씀, 구청장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가족정책과 양지수, 위 공무원은 우리 구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상품권 20만 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전수하여 주시겠습니다. 표창장 주차관리과 김현수, 위 공무원은 우리 구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구산동 김광남, 위 공무원은 선거, 청소 업무 지원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역천동 오수연, 위 공무원은 민원 만족도 향상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코로나19 동향을 구동 간부님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안전국장 김기보입니다. 국내 전국 주간 발생 동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서 현재 그 주간 확진자 평균 2주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위중증은 4월 초부터 중순까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은 3월 30일부터 의원은 금일부터 대면 상담, 진료, 처방 의료 체계가 이제 구축돼서 정부에서는 치료 체계 조기 안착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주간 평가 지표입니다. 지난주는 200만 명으로 지난주 대비해서 42만 명이 감소한 200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세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3월 둘째 주에 26.7, 셋째 주 26.2, 그리고 넷째 주도 26.9, 4월 첫째 주가 26% 가까이 되고 있고요.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보면 16.2, 17.8, 18.4, 19.1로 좀 증가하고 있으나 19세 이하는 여전히 한 2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주증의 경우에는 8,531명, 지난주 대비 한 524명이 증가하였지만 사망자는 지난주 대비 16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사망자 중에서 60세 이상이 여전히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서울시 사망자는 주간단 331명으로 17명 증가했지만 은평구는 지난주 1명만이 사망하였고요. 지난주 대비 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동소이약 한 64% 전국, 서울시 64.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전국적으로 170만 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프로 보는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3월 둘째 주에가 녹색인데요. 3월 둘째 주 일요일이 22만 명, 화요일이 한 20만 명 해서 토요일에 이제 38명까지 갔고, 3월 셋째 주 보면은 30한 4, 5만 명 하다가 목요일 날은 62만 명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그다음에 토요일 날 38명까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3월 넷째 주 보시면은 뭐 30한 4명만 하다가 49만 명까지 내려갔다가 33만 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5주 마지막 주 보면은
32만 명을 갔다가 42만 명 갔다가 현재는 한 26만 대로 2주 동안은 많이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중증을 보시면은 그 다음 밑에 그래프에서도 1,315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현재는 1,299명으로 감소세가 있고요. 사망자도 470명에서 360명 점서 확실하게 증가했다가 지금은 점점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상 가동률도 우리가 2월 17일 신규 확진 10만 명 돌파한 이후에 쭉 증가하다가 빨간색을 보면은 그다음에 중환자가 64점 해서 좀 내려오고 있고요. 중등증도 43에서 42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병상 가동률 중에서 중환자, 중등증도 조금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감소세로 4월 중순 이후에는 감소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보면은 집중관리군과 3월 셋째 주에 신규 재택치료자가 51만 명에서 현재는 29만 명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집중관리군 역시도 28명 정점을 찍었다가 현재 17만 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안이 발표돼서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2주간 하고 있는데요. 8명에서 10명으로 23시에서 24시 자정까지로 행사 집회는 여전히 299명을 유지하고 있고요. 종교시설도 70%까지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2주간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을 규제 해제하려고 적극 검토 중에 있고요. 이를 통해서 동네 병원 검사, 치료, 처방, 입원 등 독감 수준 위주로 수준의 방역 체계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월 전면 해제는 5월 1일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시 선별진료소하고 선별진료소 하는 신속 항원 검사가 4월 12일부터는 전면 검사가 중단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키트는 5만 9천 매 정도 갖고 있는데 10일까지 한 7,200매를 사용하고 1개월 비축분 비상용으로 12,000개 정도를 비축하면서 그 나머지 4만 매 정도는 취약계층 등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나 요양병원 시설 확진자 관리가 이제 중점을 두는데요. 요양시설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그 60일 이상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병상을 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에서 중환자에 대해서도 중증 전담병원 신속히 전원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먹명치료제 팍스도이드를 우선 처방을 하고요. 라게보리오도 보완제 활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돌봄 시설 돌봄 종사자 격리자에 대한 7일에서 3일로 단축할 있습니다. 지자체 정부 협조 사항입니다. 신속항원 검사 중단 관련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주민 홍보를 부탁했고요. 우리구에서도 4월 10일 18시에 보건소 신속항원 검사 라인 천막을 일부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일 날 13시에는 역천동과 임시선별진료 선계소에 대해서도 신속항원 검사 라인 철거해서 좀 답답함을 좀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택치료자 대상해서 동네 병원 대면진료 체계에 대해서 적극 홍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네 병원에 대해서도 4월 4일부터는 병원을 할 것 없이 외래 진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주민들에게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데 대해서 적극 홍보 요청이 있었고요. 현재 저희 병원급에서는 서북 CL 연세 은평 연세병원에서는 현재 외래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의사협회 등과 적극 협조 통해서 금일부터 동네 의원급이 심사평가원에 대면치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은평구 토로나 관련 현황입니다. 지난주 대비 3,200명이 감소한 18,000명이 발생하였고요.
금일 4월 4일 그 박스를 보시면은 전국적 10만 7천 명, 서울시 2만 894명, 은평구 1,384명, 10만 명의 발생률을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553명, 서울시 558명, 은평구 548명이 되겠고요. 확진자 전국 서울시 은평구 보면은 그래프를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 기울기는. 그리고 검사 유형을 보시면은 PCR도 일주간 7,681건, 그리고 병의원급에서 10,000건이, 그래서 병의원의 RAT가 더 오히려 선별지도사, 임시선별지도보다 더 검사가 건수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확진자 발생도 이에 따라서 똑같이 추세가 병원급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별 검사입니다. PCR이 3월 29일 이후로 우리 선별지도사, 임시선별지도사가 점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평균은 1,945건이 되겠고요. 예방접종 현황을 보시면은 1차가 86.7, 2차가 85.8, 3차가 63.3으로 3차가 좀 낮게 나오고 있고요. 다만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4차 방문 접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접종과 관련한 위탁 의료기관 100개소에서 현재 소아 청소년 미예약자도 추가 접종을 하고 있고요. 전화라든가 누리집 예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지금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택치료 관련해서는 현재 집중이 835명, 일반이 12,925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주간 병원 이송이 1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체 지원이 주간이 3명이 있었고요. 생활치료센터는 28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전국적으로 우리가 115명, 서울시가 3,742명, 전국이 17,000명인데 저희가 사망자 보면은 은평구 곱하기 한 20 정도로 하면은 서울시가 전체가 되는 평균이 되는데 좀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 인력에 대해서는 중수본에서 현재 저희 그 구청에 58명이 파견 나와 있는데 4월 11일부터 점차적으로 원대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되면 직원들도 좀 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콜센터와 재택치료 콜센터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지속적으로 일원화해서 주민들한테 원스톱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1일부터 재택치료 콜센터에서 보건소 콜센터를 흡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 평일 휴일하고요. 21시 이후에는 110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같이 은평을 5층에 있고요. 현재 인력 22명에서 8명을 증원해서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응급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콜을 응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스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화 상담부터 센터, 의료 상담 센터, 격리 통지 발급, 키트 처방, 그리고 검사 문의까지 하다 보니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계속 이제 일평균 한 70명도씩 그 재택치료 중이었는데 확진이 돼서 현재는 한 40명대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래도 좀 후유증을 앓고 있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들도 배려해 주시고요. 또 후유증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라든가 연구 활용도 실시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거 코로나19 관련해서 직원들 특별 휴가도 4월 말까지 실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그 예방 수칙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고 있고 벚꽃 구경 등 외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기본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도 지속 실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그 언론에서 공직기관 관련해서 많은 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출장, 허위 출장, 초과 근무 수당 부정 수령, 음주 기청에서 지문인식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렇게 우리 중간 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지금 타 구에서도
언론사에서도 뭐 10시간 이상 나와서 비공개로 자기들이 부안 지킴 자기들이 이게 이제 카메라 촬영도 해가지고 언론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공직기관 관련해서는 복무 관련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 및 동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 담당관 4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기 인권위원회 구성 및 모집입니다. 임기는 2022년 4월 25일부터 2024년 4월 24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모집 인원은 15명 중 결혼 예정인 6명으로 시민단체 추천 1명, 인권 분야 전문가 3명, 은평구 주민 2명이며 모집 방법은 공개 모집 및 시민단체 추천 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선거 대비 복무사항 점검입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전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지원 등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소극 행정 및 업무 불성실 행위, 허위 출장,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수령 등 복무 규정 위반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셋째, 은평 둘레길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한 계획 순찰 실시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봄을 맞이하여 은평 둘레길 및 관내 공원을 점검하여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은평 둘레길 5개 코스, 12개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등산로 및 산책로 위험 요소, 불법 광고물, 청소 관리 상태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등 과정별 점검입니다.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사비 5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관리 등 준수 여부, 건설공사 시공 내용 적정 여부, 분진 소음 발생 및 폐기물 처리 관리 실태 등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 여건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청산의 노후 무인 민원 발급기 교체 설치권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한 재증명 무인 민원 발급기를 총 35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16개소에 21대, 구청 본관, 이마트, 연신내역 등 다중이용시설 13개소에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구청 본관 1층 무인민원 발급기가 내구 연한이 경과하고 잦은 고장으로 4월 15일까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번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및 주민 편의 도모 추진권입니다. 저희과는 민원 특성상 평일 민원실 환경 정비가 어려워 주말을 이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한 대청소를 4월 9일 토요일 오전에 가급적 많은 직원이 참여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주 후 4월 23일 토요일 주말에는 민원창구 통합 순번 대기 시스템 설치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전 여권 민원, 등초본 인감 등 재증명 민원 신청을 분야별 소형 순번 대기 시스템으로 제공하던 것을 하나의 기기로 통합 안내하는 시스템 개선 공사입니다. 공사 후 민원인들께서는 민원실 입구에서 32인치형 키오스크 정보 단말기를 통해 여권, 가족관계, 재증명 민원 대기 순번을 부여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 구축 후 기기 이용이 낯설은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근로 등 안내요원 1명을 전담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 순번을 표출하는 50인치 대형 모니터를 2대 설치하겠습니다. 이들 모니터를 이용하여 홍보 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구정 홍보물 영상 방영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3번 2022년 기록물 평가 심의회 개최권입니다. 보존 기간이 경과한 10년 이하 종이 기록물 중
전 부서에서 작성 제출하는 폐기 대상 기록물을 4월 8일 이번 주까지 수합하고 저희과 기록물 전담 요원의 내부 검토를 거쳐 4월 27일 수요일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기록물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폐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결정된 폐기 기록물은 5월 중순경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42회 장애인날 기념 은평 봄봄 축제를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념식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유튜브를 이용하여 4월 18일에는 기념 영상 및 행복한 나, 행복한 은평 그리기 인터뷰 영상을 상영하고 4월 20일에는 함께 생각해보는 장으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여 정책 제안 및 장애 당사자가 바라보는 은평의 모습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해봄 행사는 행사 기간 내에 신사 오거리 교통섬, 녹번소 근린공원 두 곳의 거점 지역에서 투명 페트나 집에 있는 동전을 가져오면 페트로 만든 에코백과 교환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또한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활동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는 장애 당사자 가정을 방문하여 사진 찍어드리기와 새싹 키트 등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봄봄 축제를 장은사 주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행동 패턴 예측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들에게 GPS가 내장된 신발 깔창 또는 시계 등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여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발달 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모집은 5월까지이며 지원 대상자는 선정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산계층 일반 가정 순으로 52명을 선정하고 7월 중으로는 스마트 기기 구입 및 배부, 이용 방법 등을 교육한 후 9월 중에는 사용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대상자들이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할 시 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간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장기 장애 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등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하여 22개소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 및 비용 부당 청구 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4월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점검에서 나온 경미한 문제들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을 추진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이 지침 내에 운영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발달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 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과 4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은평구 주민기술학교 3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돌봄, 집수리, 반찬 요리 등 의식주와 관련된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 기업 설립 등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지역 네트워크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서울시 주민기술학교 사업 3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예산 6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은평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에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은평 통합 돌봄학교 운영과 지역관리기업 조직화 및 교육, 은반장 긴급 돌봄단, 실제 분야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선순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4월 초 민간 위탁 협약 체결과 보조금 교부를 시작으로 올해 12월 말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모집입니다. 본 사업은 3월에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회적 경제 기업 등
24개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에서 근무할 청년을 모집하는 사업으로 근무 기간은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근무할 예정이며 모집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25명이며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24개 기업 중 청년이 원하는 기업에 신청하면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임금은 은평구 생활임금을 지원합니다.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은평구 거주 청년 약 100여 명으로 소득,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 청년과 정신건강 복지센터 의뢰 청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전문 기관을 통해 심리검사 및 상담을 3개월간 10회 제공받습니다. 서비스 유형은 일반, 심화 두 종류이며 일반은 회당 6만 원, 심화는 회당 7만 원입니다. 비용의 10%는 청년 자부담이며 자립준비 청년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제공 기간인 심리상담 전문기관을 모집 중에 있으며 3월 31일까지 7개 기관이 신청하였습니다.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6월부터는 복지포탈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사고개역 신설 사전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입니다. 일시는 4월 8일 금요일 16시, 장소는 기획상황실입니다. 참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관련 국과장, 유관기관 등이며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구동균 박사가 보고합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이며 대상은 관내 노인보호구역 중 6개소로 은평 노인종합복지관 앞 도로에 과속단속 카메라 및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합니다. 또한 LED 표지판을 교체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합니다. 나머지 5개소에는 보호구역 통합표지판 신설 및 교체, 시 종점부 LED 표지판 설치, 노후된 노면 표시를 재도색합니다. 수요 예산은 12 5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보행 안전시설물을 설치합니다. 기간은 6월까지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은픽초등학교 앞 통학로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57m를 설치합니다. 수요 예산은 구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 구산 신도 등 5개 초등학교 도로에 과속단속 카메라 6대를 설치합니다. 수요 예산은 2억 1,2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산 어울 등 3개 초등학교 통학로에 태양광 가속경보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수요 예산은 구비 4,500만 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관내 시도 내 도로 표지판 정비를 실시합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존 일영 송추 사거리를 현 도로 상황에 맞게 구 지명위원회에서 지축교 사거리로 개명하여 북한산로 및 연소로상에 도로명 안내 표지판 32면을 교체합니다. 또한 월드컵 대교 개통에 따라 기존 성산대교에서 월드컵 대교로 50개소의 도로 표지판 문안을 수정하고 구도 내 막힌 도로 10개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수요 예산은 구비 8,5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입니다. 안건은 심의 3건이며 자문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불광 1동 사회복지시설 결정 폐지건과 녹번동과 불광 2동 소공원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련 1동 행위 제한 사항과 신사회동 개발 행위 완화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세전역 1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지하철 이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에스컬레이터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면적이 83제곱미터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역천 중앙시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안 위반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위치는 가련동, 가련이동 467의 1 외 2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5,69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두 개 동의 공동주택과 두 개 동으로서 지상 22층, 지하 4층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4월 중에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불광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안 결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불광일동 272의 5번지 일대 17만 9천 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역세권 공밀주거 도입을 위해서 저층주거지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겠고 역세권 주변 상업 업무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제1시장 통일로변 특별계획 가능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5월 중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위치 불광 1동 305의 3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8,690제곱미터가 되겠으며 건축은 3개 동으로서 지상 24층에 지하 5층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6월 중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분동의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사랑의 매실청 나눔 주민총회 제안 사유입니다. 사업 기한은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 주관은 녹분동 주민자치이며 장소는 주민센터 3층 공유주방입니다. 대상은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추진 내용은 녹분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실 나눔을 통해 건강 유지 및 돌봄입니다. 사랑의 매실청 담그기 체험을 통해 주민의 화합을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사랑으로 전하는 행복한 반찬 나눔 지원입니다. 기간은 2020년 5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며 대상은 관내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50명이며 주관은 양관계입니다. 지원 물품은 밑반찬 기본 4,000입니다. 사업 내용은 반찬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저소득 어르신을 발굴하여 양관계에서 지원하는 무료 반찬 나눔 사업 대상자로 추진합니다. 기대 효과는 밑반찬 전달을 통한 건강 증진 기여와 저소득 어르신 안부 확인 및 사회관계망 형성 등 정서적 지원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깨끗한 동네 저동을 위한 봄맞이 녹번 클리데이 추진입니다. 2020년 4월 27일 수요일 8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관내 전역이며 골목 어르신 봉사대, 공공근로 통반장, 주민 등 100여 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 무단 투기 지역 30여 개에서 정비, 주민주도 소규모로 3에서 4인 별로 동네 골목길 청소, 재활용품 수거 활동 실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 캠페인 실시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광일동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과 휴식이 있는 작은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 참여 예산 사업으로 불광일동 주민센터 1층 정원에 야외 서가 설치와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사업 제안자와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하고 업체 선정 후 착공하여 4월 8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 사무국 구성 운영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해온 동 자치지원관 제도가 금년 6월 말 종료됨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장을 선발, 사무국을 구성 운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까지 15일간 사무국장을 모집 공고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 후에 주민자치회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불광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녹본 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취약한 주거 환경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며 안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몸과 마음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11월까지 주거 환경이 취약한 저소득 100가구에 대하여 초인종 파손 및 미설치된 노인 장애 가구에 LED 초인종을 설치하겠습니다.
일반 소화기 사용이 어려운 신체 허약 가구는 스프레이형 간이 소화기를 지원하고 노후 멀티탭을 사용하는 화재 취약 가구는 멀티탭 교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암일동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응암일동 특화 사업인 응원의 사업 2탄으로 청계란 거리를 조성하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동 민원 사안 중 가장 많은 분야가 청소 분야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곳이 읍명초등학교 담장 주변 무단 투기에 민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 보고자 본 사업을 응암일동 주민이 원하는 지역 현안 해결책 특화 사업으로 지정하여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읍명초등학교와 신진고등학교 주변 31통에서 33통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장단위 주축이 되어 직능단체 합동으로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무단투기 금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월수금 일몰 이후에 내 집 쓰레기는 내 집 앞에 홍보 리우렛을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포하며 특히 학교 담장 200여 미터 구간에는 호소력 짙은 계도 문구를 사용한 현수막을 30여 개 제작 집중 게시하여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모아모아 거점 1개소도 읍명초등학교 담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학교 주변 쓰레기 무단 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및 간사 모집 계획입니다. 지명이나 호선이 아닌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사무국장 및 간사 각 1명을 선발하여 전문성과 활동성,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원봉사자가 주민자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3월 28일부터 2주간 모집 공고를 하고 4월 14일 면접 심사를 거쳐 4월 15일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인원 선발 결과를 공고하고 6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중 역량 있는 분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님들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촌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촌동 주민 행복 공간인 가칭 역주행을 조성하겠습니다. 역촌동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 임대주택 중 반지하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는 곳이 7개소입니다. 이 가운데 주민센터 인근의 89년 건축된 다가구 주택 반지하 2세대 82평방미터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현장 확인과 정기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쳤으며 이번 달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치고 상반기 중 공간 정비를 마무리하여 7월부터는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다양한 문화복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적 기반으로 삼고 역촌동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더 키워가는 발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봄을 맞아 통장단과 함께 플로깅을 실시합니다. 이번 달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통장과 직원이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함께 걸으며 학교 주변과 골목길, 상습 무단 투기 장소 등을 중점적으로 청소하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분리 수거와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모집 계획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구청장님께서 회의 자료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가 그나마 조금 이제 안정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5월 달이면 우리가 마스크 쓰고는 아마 일반 활동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야말로 긴 터널을 거의 3년여의 긴 터널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터널 벗어날 때 이제 갑자기 밝음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이 눈부시고 이러면서 그 사고들이 많이 나듯이 이제 지금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혹시나 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긴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4월 말 지나고 나면 5월 초부터는 마스크 쓰고 많은 활동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많은 준비들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여러 이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열심히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직원들께서도 확진자가 저희가 거의 500명이 넘었었죠. 이제 누적 확진자 수가 500명이 넘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직원분들이 그 업무에 큰 지장 없이 다들 지금 확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별로 그 후유증이 있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게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좀 각별하게 관심 갖고 또 어려움이 없도록 같이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보니까 그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 기기 이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거는 경찰서하고는 조금 얘기를 해봤나요? 이 부분은 지금 장비 지급하는 사항이어가지고요. 아직 그쪽하고는 협의는 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한 번이라도 발달장애인 실종이 됐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을 오히려 물론 취약계층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먼저 지급하는 것들이 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쪽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동안 실종되거나 그런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쪽 친구들은 먼저 오히려 지급하는 것들이 더 맞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양쪽 경찰서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회적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청년들이 그 여러 가지 지금 100명을 우리 뭐 소득 재산이나 기준 없이 이제 그 심리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심리적으로 일은 하고 싶으나 부족한 부분들 본인들이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안내해주고 그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저희가 이 이외에도 그 일자리 아니면 교육 이런 쪽에 MOU들도 굉장히 많이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다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한 사업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청년 라인 그 홈페이지 안에 청년 그 라인을 따로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보고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정보를 마음껏 좀 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로표지 유지 관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우리 도로뿐만 아니라 이제 구청 같은 경우에도 구 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표지에 더 넣을 것들은 뭘 넣어야 되는지 좀 더 경찰서하고 더 상의해가면서 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청 관내에서도 또 오픈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같이 경험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지금 굉장히 업무가 굉장히 많죠. 지금도 밑에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뭐 요즘 계속 대회모도 하시고 주민들이 또 항의 방문도 하시고 그러시는 과정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룰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룰에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지금 역천중앙시장이라든가 불광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연신내 도시정비 재개발 지역 사업 등 이 주변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여러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제기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구조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통 구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보니까 지금 크린데이 이번에 우리가 4월 1일 날 크린데이 하고 나서 굉장히 도로 자체도 도로뿐만 아니라 곳곳이 아마 깨끗해졌다고 주민들한테도 좀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또한 이제 앞으로도 더 이어져서 이제 동별로도 이렇게 지금 크린데이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녹본동 같은 경우 녹본동이나 지금 다 동별로도 아마
지금 다 아마 크랜데이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각 동별로도 크랜데이라던가 뭐 한 달에 한 2번이라도 항상 청소하는 날을 이렇게 두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민들도 더 좋아하고 동민들도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그 같이 주민들과 함께 그 청소하는 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광 1동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뭐 굉장히 이거 주거 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 100가구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거고, 또 은평구에서도 지금 저희가 은평구 우리 서부 전기협회죠. 우리 구 내 전기협회하고 함께 컨센트 바꿔주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암일동에 지금 은명초등학교, 신진고등학교 응원의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다 이제 청소에 관한 것들이죠. 저희가 은평구가 저층 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실상 청소 문제는 항상 걸리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다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또 사람들 보기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골목길 할아버지 봉사대리나 이런 분들이 보통 9시에 출근하다 보니까 그게 먼저 그 청소 우리가 폐기물을 쳐가는 게 보통 업체에서 수거하는 게 보통 6시 정도까지 많이 수거하다 보니까 6시, 7시, 8시, 9시 그러니까 보통 주민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그 뒷처리, 뒷마무리들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저분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역촌동도 좀 바뀌었죠. 역촌동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네, 저희 골목 어르신 비롯해서 공공근로를 학교 주변으로는 아이들 통학 시간에 맞춰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시간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 봉사대라든가 어르신 그 골목길 봉사대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출근길에 먼저 좀 쳐질 수 있도록 해서 시간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촌 같은 경우에 그 민원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조정을 했더니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주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수거하고 나서 그 잔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지저분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취약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 취약 시간대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이 깨끗한 은평구를 만드는 데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역촌동 같은 경우에 플러킹 사업이라던가 또 역주행, 우리 반지하 유휴 공간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공간들이 이제 아마 여기 역촌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 활용하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SH공사에서 지금 저희한테 내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별로도 혹시 그런 그 SH공사의 그 주거 지하 공간들은 본인들이 이제는 임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은 비어져 있어서 주민들과 함께 이 공간들을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우리 역촌동에서 하듯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동도 함께 실시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국내 자매도시 주요 명소 할인 혜택 사업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부분은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은평구 시민교육과에서 은평구 구민장학재단 장학생 신청 접수를 받는데요. 보통 이게 지금 국장님 어떻게 지금 접수를 받고 있나요? 일단 공고를 내서 네. 이제 개인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이게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네. 홍보하는 거를 조금 더 강화하고 학교나 이런 이제 네, 물론 네. 학교 같은 데도 보내고 하겠지만 네.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특별히 또 어려운 사람들도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네. 이걸로 인해서
학교 중단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상반기에 국민장학재단은 조금 더 이 사람들한테 좀 다양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증산동 같은 경우에 그 증산동장님 계세요? 증산동장님? 네. 네. 지금 이제 증산동 시름의 마을 가이드북 제작 배포를 하는데요. 지금 그 증산동이나 수색동이나 새로운 이제 그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고 다른 동도 아마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인가요? 제작 배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셨나요? 그 증산동 시름의 안에서. 마을 가이드북, 네, 네. 네, 시름의 마을 가이드북을 저희가 3,000부를 자체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주 관리 사무실에 1,500부를 갖다 드렸고요. 저희 동에 또 전입 신고하러 오시는 세대한테는 또 별도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은 구의 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하는 데시는. 예. 분야별로 9개 분야로 나눠가지고요. 증산동에 이사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우리도 증산동 주요 시설하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 안내하고 어르신 복지 안내, 장애인 복지 관련 안내, 저소득층 지원 사업 안내하고요. 임산부 육아 지원 안내, 그다음에 임대주택 신용회복 지원 등 여러 가지가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통 안내, 관내도를 첨부했습니다. 네. 지금 증산동 같은 경우 많은 변화가 있고요. 또 특히나 응암동, 녹본동도 많은 변화들이 있고요. 다른 아마 그것도 많이 다른 동사무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어떻게 제작하셨는지. 네. 네, 좋습니다. QR 코드 인식해가지고요. 이 네. 홈페이지나 이게 전자책으로도 지금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합니다. 네, 요즘은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것도 굉장히 예,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가 네. 이제 변화가 많은 구기 때문에 혹시나 동별로도 이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디어 센터도 저희가 어제 이제 개관을 했었죠. 어제 그저께 이제 미디어 센터도 개관을 했는데요. 이게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르신들도 우리가 키오스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그 미디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회의 등도 거기 가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통장당 회의라든가 주민자치 회의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그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비워놓지 않고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이어서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여러 부서하고 각 동에서 이제 좋은 사업 계획들을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꼭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부서장님들 또 동장님들 타 분야의 업무들도 주민들한테 굉장히 요긴하고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숙지해 두셨다가 사업 관련 단체나 국민과 소통할 때 충분히 홍보도 해주시고 또 의견도 또 수렴을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또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6월 1일 그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남았는데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점검한다 하고 아까 감사과에서 우리 구도 또 자체 공직기강 점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거법 관련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SNS를 활용해서 선거 관여 행위를 한다던가 이제 금품 수수를 한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두 번째 이제 우리 복무 규정 관련해서
앞서 또 행정국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부 시민단체 등이 요새 복무 상황을 굉장히 감시하는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 출장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위반 사례가 없도록 부서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과 근무가 과다한 직원, 그런 경우는 부서장님들이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 과로할 요인도 있고, 저는 이제 허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모니터링을 하셔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 좀 업무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그 상황들을 모니터링해서 좀 개선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를 해서 모든 일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년도 지난해 21년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가 이제 3월 25일부터 진행되고 있죠. 네, 그래서 4월 19일까지 이제 한 달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걸로 돼 있는데 결산 검사는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도 이제 적법성이나 뭐 능률성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내용들이 다 참고가 돼서 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장님들께서 자료 준비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 의원님들과 그런 그 자료와 답변 요구에 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종 상황 보고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보도 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언론 보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직원 관련해서 특이 사항, 뭐 질병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과 관련된 민원 등의 구민 동향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분야별로 신속히 공유를 해 주셔서 우리가 적기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광고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뭐 직원들께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난 4월 1일날 직원들과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세번맞이 대청소를 추진했는데요. 직원들 분들 나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불광천변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해보니까 또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주민들도 본인들 스스로도 아마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모두 함께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심기일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구가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을 합쳐 좋은 결과를 내준 우리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최근에는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향후 선후배 공무원 간 멘토링 등을 활용하여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또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소통 과정을 통해 조직 문화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또 힘을 합쳐서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을 만들어 간다면 올해 우리 구 청렴 목표인 소통과 공감으로 내일이 있는 청렴한 은평을 달성을 위한 내외부 청렴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렵게 우리 공무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공무원을 그만두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들 합니다. 그 정도로 아마 아직 적응이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선배 선배 동료들께서 조금 더 어려워하는 우리 직원들을 좀 더 보듬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달 강원이나 경북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의 산불이 발생했죠. 먼저 피해 이재민 성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도 산지가 행정구역의 45%를 차지하고 있어서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관련 부서에서는 이달 17일까지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또 기간 동안 산불 발생 현장 지휘 체계와 또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요 지역 순찰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식목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구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나무 심기와 함께 산불 예방 캠페인 등 구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카페 등 식품 적경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가 되었죠.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 주민들이 불편이 예상되어 정부에서도 당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만큼 제도 안내와 또 홍보 위주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린 모아모아 사업이 자원순환 순화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재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사업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 내 자원 재활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지고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는 장실천으로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구 내에서도 그런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조금 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장님 및 간부님들 협조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괄건축가 한영근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인 국립한국문학관 개관 관련해서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국립한국문학관은 2024년 10월에 이제 개관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2025년 4월로 예정일이 한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지난 문체부 관계자랑 SH 관계자, 그다음에 저희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종합 회의를 했었는데요. 밑에 입구 쪽에 기자촌 입구 쪽에 대방건설 대방노블레스가 2024년 10월에 개관을 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이 2025년 4월 준공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은평구에서 관심사인 또 하나의 관심사인 예술마을이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SH에서 하는 신혼희망타운이 2026년 08월에 준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방건설을 시작으로 해서 국립한국문학관 그 이후에 8개월씩 이게 순차적으로 준공에 이릅니다. 이걸 같은 시기에 준공을 할 수 있게끔 좀 조절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사업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를 같은 시기에 준공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순차적 준공에 따른 교통, 환경, 안전 문제 등도 미리 관련 부서들이 관심을 갖고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립시설인 경우에 이용객 최소 평균이 한 100만 명 정도 찾는 시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 예술마을까지 합치면 거의 한 150만에서 200만 명이 거기를 찾는다라는 이용객 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리미리 좀 대비책을 좀 강구해서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만큼 이제 시급성이 있고요. 주민 편의 도모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사업에 있어서 크고 작은 공사 영역이 한 120건 정도 됩니다. 근데 아직 발주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바쁘시더라도 빨리 하시고요. 저희가 우리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과 그리고 시에서의 포괄 예산의 재배정, 그리고 특별 교부금, 정부의 공모 사업, 그리고 특별 교부세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저희가 마련할 때 굉장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공사나 용서 것들은 좀 늦어질 때
예산 집행은 효율적으로 할 때, 그리고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편성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할 때는 빨리 했으면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좀 이월됨이 없이 좀 발주에 좀 철저하게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간부님들 협조 적극적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요일 날 18시에 저희들이 그 미디어 센터 개관식을 했습니다. 물론 2020년 4월 달에 시작해서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좀 바깥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옛날 자전거 종합 그 수리소 있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불광천의 모습이 됐습니다. 거기 지금 저녁에는 경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도 그 운영 공간이 물론 조금 작기는 하지만 요일 공간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을 잘 하겠고 회의나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홍보 효과도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들 불광천변에서 물론 대규모 행사는 방역법에 따라서 이제 중지되어 있지만 299명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99명을 입장시키는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지금 오시는 누가 오느냐 주민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문화관광과로도 전화 많이 주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받아서 200명은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고 나머지 99명은 행사 관계자분들을 입장시킬 계획입니다. 물론 바깥에 이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외 관람석들도 다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입장을 못하더라도 야외 관람석에서 이제 구경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 성시경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민호, 그다음에 이제 김연자 선생님, 그다음 백지영 이렇게 유명 가수는 이제 4분이 정도 올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홍보는 많이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많이 몰릴까봐 홍보는 안 했습니다. 근데 국장님들이나 각과에 또 특히 동사무소에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그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생활준비 신청 건수가 작년 10월에 1,500건이었던 것이 현재 이달에 12,250건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 8.2배 더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건수도 많지만 물품 지원비는 이제 지원이 중단되었고 생활지원비 지원의 규모도 크게 줄어서 동주민센터 현장에서는 강도 있는 민원대체 직원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생활지원비 접수 관련해서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먼저 주민센터 내 업무 조정과 기간제 직원을 추가 배치했고요. 업무 전차가 간소되었다고 하지만 폭발적인 이런 증가에 대비해서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크게는 못 되겠지만 생활지원비 업무 처리하는 직원들에게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될까 싶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추가 조치하였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청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진자가 좀 많이 줄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생활지원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주고 있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저희는 또 연구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저희 세본맞이 대청소에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동에서는 46개 단체 약 650명이 참여하셨고 저 구에서도 450명 내외로 참여를 하셔서 1,000명 이상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4월 1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식품 접객업소에서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데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해갖고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현재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부서와 주민센터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부터 좀 억제와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이제 선거 이후에 현수막 게시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 뭐 후보권은 단속을 하고 일부는 안 한다라는 그런 오해 섞인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 동주민센터의 수거보상원들이 같이 이제 현수막을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교육 홍보 전에 단속 전에 교육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도 섞인 단속을 했다는 의심이 받아서 수사 의뢰까지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5월, 6월 동안까지는 4월, 6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민감한 것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니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봄이 왔는데 그 건강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내리막에서 항상 사고가 많은 거라 코로나 내리막에 가고 있는데 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비회기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아까 부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 회계 결산 검사가 4월 19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재무과 주관으로 정상적으로 좀 추진되고 있는데 혹시 공인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그분들이 자료 요구라든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과 공유를 통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이제 완화로 일상 생활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우리 동네 가게 기업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그동안 폐업률이 개업률보다 높았지만 작년에는 개업률이 폐업률보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은평구는 이제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창업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또 많은 인구 등으로 장점이 많은 창업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이후 또 5년 이상 생존율도 전국 평균치보다도 높은 39.2%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창업인들이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상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 1월에 저희가 이제 발행한 은평사랑 상품권이 현재 100억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서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